류승용 씨가 무대 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서주시면 되고요. 여기 진짜 부장님 포스가 있는데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시선 서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모습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터. 네, 왼쪽입니다. 왼쪽을 봐주시죠. 네. 드라마가 처음이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김 부장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류승용 씨 왼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정면 마지막 오른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용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모실게요. 네. 다음은 25년차 가정주부에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생계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박하진 역의 명석인 배우를 모십니다. 네. 어머. 명석인 배우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네, 조심해서. 네. 네, 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시선 천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시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와 손인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좋습니다. 하트 한번 다시. 네, 왼쪽입니다. 자, 25년차 전업주부에서 이제 생계전선에 나갈 준비를 정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포즈로 명섭이 씨 너무 좋습니다. 네, 왼쪽 다시 한 번만. 그리고 천천히 정면. 포즈 부자셨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명섭이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예. 자, 이번에는 우리 김낙수와 박하진의 외아들이자 또 아버지와 다른 무언가가 되고 싶은 C레벨 꿈나무 김수경 역의 차강현 배우를 모십니다. 네, 요즘 대세 작품에는 모두 차강현 배우가 함께하고 있죠. 중간에 서주시면 됩니다.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죠. 자, 지금 명문들을 다니고 있고요. 작품 속에서. 정면을 봐주시고요. C레벨 꿈나무 김수경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중앙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네, 조심스럽게 하트를 지금 준비했는데요. 하트로 왼쪽도 봐주시죠. 강현씨 이쪽입니다. 왼쪽. 네. 좋아요. 오른쪽부터 그럼 봐주세요. 예. 어디를 보시겠어요? 이제 여기 볼까요? 네. 왼쪽을 먼저 하트 해볼까요? 네. 천천히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네. 또 요즘 가장 루키 중에 루키죠? 우리 차강현 배우입니다.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오른쪽 정면. 그리고 마지막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차강현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모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자, 우리 류승용 씨 그리고 명세빈 씨 모셔서 김낙수 부부의 단란한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우리 김 부장님이 또 에스코트를. 네. 네, 25년차답게 에스코트 안 받고 올라오게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정말 단란해 보입니다. 네, 다정한 부부의 모습. 그리고 정면. 오늘 의상도 톤온톤으로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정말 포즈도 안 맞죠? 25년 차답게. 저기 조금만 맞춰주시면. 자, 하트 먼저 가시죠. 네. 시선 지금 정면 쪽이고요. 정면 아래쪽을 시선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그리고 그 상태로 왼쪽 봐주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포즈도 있었죠? 어떤 포즈 가시겠어요? 네. 진짜 안 맞죠? 네,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왼쪽 봐주시죠. 두 분. 네, 손인사. 엄지척 좋습니다. 정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아드님을 모셔서 가족 사진 완전체를 한번 만나볼까요? 타강윤 씨 오실게요. 자, 이제 완벽한 김낙수 가족 사진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우리 김낙수 가족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지금 패밀리 사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훈훈한 가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드님은 누가 봐도 외탁인데요. 네, 두 분. 우리 명세빈 씨가 이렇게 손을 크로스를 해주시고요. 두 분이 거기에 하트를. 네, 저기 왼쪽입니다. 시선 왼쪽을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그리고 정면.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단란한 우리 김낙수 가족 사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출 맡은 조현택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뛰어난 늘 영상미를 보여주신 우리 조현택 감독님이 무대로 오르셨고요. 네 분 함께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네, 강윤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그리고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네 분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손인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월 25일 밤 10시 40분입니다. 정면 살짝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자, 이제 제가 김 부장 이야기를 외치면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 이야기 파이팅! 네,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죠.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셨던 곳으로 잠시 퇴장해 주셔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 공동인 조현택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날씨가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쌀쌀해져서 가을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겨서 너무 또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모쪼록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들 다 얘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에서 처음 뵙습니다. 류승룡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촬영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제작 발표를 하고 이번 주에 공개를 하니까 좀 어리둥절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낙수 역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세빈 씨. 네,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박하진 역을 맡은 명세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강윤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외동아들 김수겸 역을 맡은 배우 차강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되게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열정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마치고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들어주셨는데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투데이 송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잖아요. 워낙 또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이런 작품을 드라마 하는데 다른 원작을 이제 원작에 있는 작품들은 다 그렇겠지만 이 작품도 좀 드라마 하시는데 좀 고심이 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작에서 어떤 포인트나 메시지를 드라마에 좀 녹여내려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또 류승룡님께는 이게 보니까 드라마 개인의 취향 이후로 15년 만에 드라마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돌아오신 소감이라고 할까요? 네, 소감과 목표, 이제 시청률에 대한 부담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서 목표. 네,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원작이 베스트셀러 소설이기 때문에 원작에서 또 어떤 포인트를 살리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감독님. 예, 저도 이 처음에 원작 소설을 읽고 그 이전에 연재하고 있는 동안에도 알고 있었어요. 워낙 재미있고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라. 사실은 이제 완결은 다 안 났으면 웹툰은 아직 완결이 안 났지만 그 세 권의 소설을 정말 단숨에 읽었고요. 그 주인공 김낙수에 대해서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자마자 너무 연출을 하고 싶었고 또 승용 선배님도 계시고 저 세빈 씨랑 강현 씨랑 이 가족들도 너무나 매력적인 한 배우들이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보통은 원작하고 드라마 대본하고는 굉장히 분리가 되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원작 소설했던 송이구 작가님이 거의 촬영 현장까지 같이 계시면서 늘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진행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았고 또 이 대본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작품이 진행된 경우가 있나 싶어요. 보통은 원작자분들은 드라마 작품이 만들어질 때 거의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뒤에 물러나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대본 작업부터 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주 좋은 특별한 경험이었고 제 생각으로 차별화된 것은 김낙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이 원작을 좋아하시는 팬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유승용 선배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 것이 완벽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출하는 내내 김 부장이 유승용 배우를 연기하는 건지 유승용 배우가 김 부장을 연기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몰입과 그 놀라운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승용 선배의 완전 새로운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단숨에 읽게 된 그 원작의 느낌, 그 공감 포인트는 살리되 류승룡이라는 강력한 차별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강력한 차별점님, 발음이 꼬였네요. 차별점님, 네. 그 개인의 취향 이후에 15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오셨어요.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네, 늘 고향처럼 꼭 오고 싶었고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사전 제작이라는 게 달라졌고 그때만 해도 막 오늘 촬영해서 오늘 방송하고 이렇게 쪽대본 테이프 보고 들고 뛰고 막. 그렇죠. 그리고 디졸브라고 하죠. 밤새서 계속 촬영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정말 개선되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이미 대본들을 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작품에 논의를 하면서 리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면서
또 현장에서 수정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스태프들도 노동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이렇게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서 찍으니까 저도 역시 안배하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15년 동안 많은 게 변했죠.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고 또 시청률에 대한 부담감도 또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목표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뭐 김부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년의 이야기를 앞에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지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누군가의 미래 또 누군가의 과거 또 우리 또 나의 얘기 이래서 사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쵸. 또 나를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청률이 어떤 특정 세대나 이런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시청률이 어떻게 될지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저희 질문은 목표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애둘러서 계속 지금 돌리고 있는데 지금 기자님께서 계속 지금 그 타이핑을 준비하시면서 네, 아주 뭐 조심스러운데 뭐 아무튼 두 자리는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두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영화는 관객 수, 뭐 공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자릿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뒤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에 기자님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마이크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김지연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네. 류승용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원작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찰떡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은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그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5060 부장님 세대들은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그 젠지 세대들이라고 2030 세대들은 최근에 영포티라고 그 40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분명 2030도 이 드라마를 볼 텐데 이 세대들이 40대가 아닌 그보다 훨씬 윗세대인 이 그 김낙수를 보면서 어떠한 좀 생각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들이 또 김 부장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공감할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또 여기에 또 젠지 세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함께 여쭤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 전 세대가 이제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지금 10대, 20대 친구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그리고 좀 어떤 모습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지 유승용 씨. 네, 저는 뭐 사실 40살에 스마트폰을 처음 만져봤고 그러니까 사실 세대가 다르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방법도 다르고 그 경쟁도 다르고 살아남은 방법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지키는 것들이 방법들이 사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서툰 방법을 통해서 이 아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완전히 고구마예요. 너무 답답한데 중간에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됨에 따라서 서로를 좀 이해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일 뿐. 그래서 측은지심도 생기고 이 사람은 그게 좋은 방법, 옳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책임감과 건강한 책임감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시대상, 세대상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대상을 이제 각각 다른 시대상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지 명세빈 씨 지금 내조의 여왕으로 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님들을 대표해서 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좀 메시지 어떻게 바라봐 줬으면 하는지. 제가 이 작품을 한다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2명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들한테 닥친 이야기,
그게 너무 실질적으로 와닿으니까 재밌겠다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아 진짜 좀 중요한 드라마겠구나. 그게 어떤 세대를 아우르고 또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를 이해하고 또 어른 세대들이 좀 아이들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엄마로서 그 세대를 좀 연결하고 그 부모 아들과 아빠의 어떤 그 긴장감을 좀 완충하고 서로 이해하게끔 뭔가 이렇게 쿠션 역할 내지는 뭐 물꼬를 터주는 역할 좀 그런 역할에 좀 집중하면서 저도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약간 가교 역할을 그 지금 작품에서는 아내가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네. 김 부장 이야기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윤 씨 어떻습니까? 우리 그 동년배들이 본인 친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건 아까 이제 선배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 친구 또래들은 이제 사실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면서도 정말 이제 어머님, 아버님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제 친부모님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제 2030 분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이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가 아마 보시면은 제가 조금 그래도 조금 진짜 아들처럼 하려고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은 아마 이제 기자님들이나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이제 부모님을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은 세대를 조금 이렇게 또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우리 차강윤 씨가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단어 선택에서부터 세대가 역시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또래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동년배라 그랬죠? 예, 정말 네. too old for T라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뒤쪽으로 가봅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스인 김나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원작에서는 캐릭터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주연 캐릭터들의 이름도 그렇고 주변 인물들도 그 슬램덩크에서 많이 차용을 한 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또 이게 김 부장 캐릭터가 소시민이라고 하지만 제목부터 좀 서울 자가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원작의 제목을 그대로 좀 유지하신 이유랑 또 대중들에게 어떻게 좀 공감 포인트를 자극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진짜 김낙수, 박하진, 김수겸, 뭐 백정태, 정성구, 송이, 뭐 허태원 등 그 슬램덩크에 있었던 이름들이 이 김 부장 이야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저도 뭐 슬램덩크의 엄청난 팬인데요. 개별 캐릭터들 이름으로 존재했을 땐 잘 몰랐어요. 저도 뒤늦게 알게 됐고 이제 저희 작가님이 김봉기 작가님이 워낙에 슬램덩크 슈퍼 찐 팬이어가지고 그 어떤 애정으로 이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확장된 것 같고요. 네, 그런 출발에서 된 것 같고 작가님의 팬심으로. 예, 네. 예. 자, 그리고 소시민이지만 또 제목에서부터 자가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소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소시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유도 물어보셨습니다.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살짝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정도면 괜찮게 성공한 삶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돼야 일반적인 중산층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원작에서 제목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느끼는 어떤 호기심과 그냥 순수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흔해 보일 것 같지만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꾸리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그 가족 구성원들은 또 그 극중 김낙수지만 그 아버지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정작 본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 명의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지만 그 한 명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뭐 좀 과장이겠지만 전체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고 또 생각했거든요. 깊게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순수한 호기심으로 자연스럽게 제목을 가져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 포인트를 물어봐 주셨어요. 공감은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50대의 그 중년의 어떤 부장님 이야기인데 우리 20대, 30대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에 이입할 수 있을까?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세대 간에 조금 단절된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가 그런 것들을 메꿀 수 있고 뭔가 약간의 답은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평상시 제 생각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그냥 주인공이 50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건 무책임한 것 같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막 실컷 재밌게 웃다가 한순간에 울컥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아버지 얘기일 수도 있고 내 미래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담으려고 좀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인물과 한 가정을 다루면서 결국 나의 이야기로 공감 포인트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함성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유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하고 두 배우님한테도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네. 꼰대가 된 김 부장 연기하시는데요. 그 예고편만 봐도 되게 좀 아는 사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좀 뭐 필모가 화려하셔가지고 좀 꼰대 같은 면을 연기하시기도 했고 뭐 아예 반대되는 연기를 하시기도 했고 했는데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꼰대를 들고 온 건 좀 처음이신 것 같아요. 뭐 실제 또 배우님 약간 좀 꼰대랑 거리가 멀게 이렇게 소탈한 면도 있으신데 어떻게 좀 꼰대 표현하시려고 재밌게 하시려고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배우님 이제 류승룡 배우님이랑 처음 호흡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우님이 되게 촬영할 때나 뭐 언제나 좀 워낙 웃기시기도 하고 좀 웃기는 걸 좀 포기하지 못하는 분이기도 한데 좀 이번 촬영 현장에서 좀 특별한 즐거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님 고맙고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짧은 영상만 봐도 우리 주변에 있는 꼰대, 꼰대를 너무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주변 사람이 생각날 법한데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나요? 그게 원작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주변에 꼭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구나 봐도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인물들, 느낌들. 그런데 또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대 꼰대 그리고 초반에 웃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김낙수 부장을 통해서 약간 광대의 모습, 그러니까 라임인데 꼰대 50대 그리고 이제 광대의 모습을 통해서 짊어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뭐 가정, 사회, 현실 또 회사에서 또 위아래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 꼰대의 모습들 그리고 뭐 저 상사보다 조금 싸고 저 친구보다는 조금 비싼 거 이런 아주 유치한 걸로 자기 가치를 좀 이렇게 부여하고 이런 모습들이 약간 우픈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꼰대 같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서사가 있고 건강한 책임감이 있고 그 무게들을 좀 내려주고 싶은 응원해주고 싶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여다보는 우리네 세대들을 보면서 좀 서로 간에 이해의 좀 폭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김낙수 부장을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본인의 꼰대력을 조금씩 느끼신 부분이 있나요?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 중에 선배님이 계신 경우 말고는 가장 고참이죠. 예. 제일 서글프게도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어른의 의무 있잖아요.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런 상태를 넉넉한 마음을 여유롭게 유지하면서도 이 창작자로서의 어떤 양질의 예민함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으려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선물같이 오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남들이 볼 때는 약간 꼰대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 본인은 이렇게 자평을 하셨는데 과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어땠는지. 명세빈 씨, 류승룡 씨와의 호흡 어떠셨어요? 어머, 저 명세빈 씨 이렇게 웃는 거 처음. 웃음이 너무 길어. 이게 무슨 그래서가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는 질문과 이제 얘기가 이제 중간에 된 걸 어떻게 제가 듣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냥 좀 꼰대라는 말이 좀 안타까워요. 남편이 얼마나 애쓰고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짠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좀 편하게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워낙 뭐 저희 리딩도 많이 했거든요. 드라마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리딩 많이 하고 또 촬영 들어가서도 우리 가족끼리 리딩하고 워낙 또 편하게 잘해주시고 또 재미있으세요. 아재 개그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웃음 참기가 힘들었을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촬영할 때 이게 눈 보면서 또 웃음 참기 힘들었고 되게 편안하고 그러니까 리액션도 되게 섬세하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남편을 더 이렇게 보필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리액션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많은 연기를 해주셨고 또 제 리액션도 잘 받아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네. 좋았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드님, 네, 아버지와의 호흡. 네, 근데 제가 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씀해 주시는 뭐 꼰대 이런 거랑은 선배님께서 실제 모습 전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현장을 가면은 그냥 아들 왔어. 그러니까 정말 시작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사실 저는 그 이제 방송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고 너무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진짜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면서 완전 달라지시니까 네, 다른 사람이 되어 네, 너무 진짜 너무 존경심이 너무 더 커지고 저는 진짜 선배님께서 항상 이제 세빈 선배님이랑 항상 이렇게 연기 도와주시면서 진짜 재밌게 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계속 좀 더 제가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했던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은 진짜 두 분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예, 예. 네, 정말 그 감독님도 계속 현장에서 막 진짜 되게 따뜻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따뜻한 현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인데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지금 두 분이 들어주셨는데 두 분 모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MBC연의 김종욱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세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좀 티피컬한 좀 세 가정이잖아요. 근데 좀 이 배우를 섭외함에 있어서 이미지적으로 좀 이 세 배우가 좀 어떻게 좀 맞아 떨어지셨는지 어떤 계기로 섭외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승용 배우님한테는 지금까지 그 50대 가장 역할을 정말 많이 연기하셨는데 좀 이번엔 좀 기시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셨는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두려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가정의 모습, 이 가족의 모습 세 분을 캐스팅 그 비하인드부터 좀 여쭤볼까요, 감독님? 예, 뭐 승용 선배님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김낙수 캐릭터와 너무 딱 맞는 분이셨고 이미 처음부터 제가 이 작품에 참여하기 전부터 논의돼 있었고요. 저도 그것이 이 작품을 결정하는 데 되게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세빈 씨하고 강윤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고를 치면 그 가족들이 함께 요동치잖아요. 그 롤러코스터 안으로 정말 괴로울 수도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족 구성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상상을 많이 했어요. 한때 어머니는 참 고우셨고 좀 다른 활기찼던 어떤 캐릭터의 20대를 지내셨던 어떤 분이셨는데 지금 이 아버지로 인해서 생기는 이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타고 계시는 표정이 제일 재미있을까, 제일 설득력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빈 씨가 정말 원래 처음 뵀을 때 긴 머리이셨는데 어떤 생활감과 캐릭터를 위해서 지금의 저런 짧은 내용을 쇼컷을 과감히 결정해 주시면서까지도 뭐 이렇게 흔쾌히 그런 어떤 캐릭터에 이렇게 자기화 시켜 주신 것 같고, 강윤 씨는 뭐 지금 제일 젊고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아이콘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파악이 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튀어나갈지 알 수 없는 이 외아들이 이 가족 안에 참여해서 어떤 식의 에너지가 이제 분출될지 이렇게 항상 어떤 포텐의 그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늘 지켜봤던 배우라 이렇게 세 분의 가족을 한 팀으로 이렇게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어떠셨나요? 감독님 딱 그 카메라로 보시고. 사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어떤 부부를 보면 실은 캐스팅된 부부잖아요. 어떤 이유로. 근데 진심으로 두 분은 진짜 20대 때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현실의 어떤 모습 같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한 뭐 2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아빠 엄마야지 남자 여자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두 분은 그 어떤 아빠 엄마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저는 좀 되게 요새 다른 작품들과 꽤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류승룡 씨 가장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에 좀 다른 점,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네, 뭐 배우로서 뭐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또 가상 세계를 얘기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작품은 가장 매력적인 게 지금을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고 지금 세대, 지금 세태를 얘기하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섭섭함, 미안함, 뻘쭘함, 그리고 무한함, 그리고 고마움, 그리고 절실함, 이런 것들을 정말 감독님께서 기가 막히게 좀 이렇게 발췌를 하셔서 이렇게 한 인간의 내면들을, 우리의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현미경처럼 그런 모습들이 다른 이제 가정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깊이와 그 호흡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가상과 상상이 아닌 현실에 딱 발붙인 그런 캐릭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K스포츠 금빛나 반갑습니다. 기자입니다. 네. 전 좀 먼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작품이 원작으로 한 작품이긴 하지만 좀 이 전작들이 JTBC 전작들이 조금 그 결말에 대한 허물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좀 영두삼이다라는 평들도 있었었는데 이 전작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봐도 되는 것이냐라는 의견들이 좀 소수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 제작이기도 하고 대본이 다 나왔다고 하니 저희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볼 수 있을지, 엔딩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좀 두 번째로 유승용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앞선 질문들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15년 만에 안방극장 그 복귀인데 이 15년의 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보고 이거 내가 출연해야 되겠다, 이 작품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뭐 이제
그 결말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질문인데 이 작품 이제 결말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봐도 될지 좀 기대감을 불러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예, 되게 너무 무거운 질문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질문인데 뭐 실은 오늘도 12부 마지막 회 편집을 하다 오는 길이라 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제 뭐 어떤 작품이든 결말 엔딩이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 없을 텐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발 단계부터 제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어떤 선택으로 그 한 가족은 똑같은 어떤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이 아까 표현 뭐 요동치게 되고 뭐 특별한 일들을 아버지와 따라 겪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가족의 또 뜻하지 않은 운명이 되고 할 텐데 이 이야기는 김낙수 부장님의 그 11번의 죽을 고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매회 어떤 각양각색의 죽을 고비들이 닥치는데 그게 무슨 블록버스터에 엄청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실은 아주 사소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일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매일매일 그렇죠. 네. 네, 그 12부작에서 11번의 죽을 고비를 김낙수 부장님이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통과해 가는지 그에 따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 죽을 고비를 다루고 있어서 그 11번의 죽을 고비를 지나간 11번의 죽을 고비를 지나간 12번째 사람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무엇이 달라져 있는지를 이 작품이 묻고 있기 때문에 엔딩에 대한 건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고 많이 공을 작가님하고도 그렇고 현장에서 배우님들하고도 그렇고 공을 들여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감독님?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류승룡 배우님은 15년 만에 안방극장을 이제 돌아오신 데 있어서 이 작품이 엄청난 본인에게 매력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 끌려서 선택을 하셨나요? 선물 같았어요. 엄청난 매력이 있었고 지금 제 상황, 나이, 노년을 앞둔 그리고 아스라이 남은 젊음들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그렇게 보지 못하는 시선들, 영포티 막 이런 슬픈 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이죠 저희가.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부양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양받는 그러니까 양육하는 양육 뭐지? 그 요양이 아니고 하여튼 네. 그런 시대다. 이제 애들한테 이제 끝세대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요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좀 이해하는 그래서 그 간극을 좀 좁히는 좀 견인하는 역할이 이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선물처럼 덥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물 같은 작품이다. 명세빈 씨는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하셨나요? 뭐 저도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냥 드라마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감독님도 너무 또 섬세하게 연출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류승룡 배우님이 나온다 하니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진짜 리얼한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또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서 저도 감사히 이 드라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윤 씨는요?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네, 저는 사실 정말 훌륭하신 대선배님들이랑 또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이걸 선택해서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고 또 너무 정말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무조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들로서 표현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그거를 또 현장에서 너무 또 좋아해 주시고 되게 네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네, 선배님 감독님이랑 또 열심히 잘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유승용 씨 지금 첨언이 있으시다고. 네. 네네. 좀 아까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늘 생각하는 좀 행복을 찾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좀 화두를 던지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뭐 가치를 서울 그리고 자가에 살고 남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뭐 대기업 다니고 뭐 부장이라는 직함을 얻고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것을 다 잃으면 불행한 것인가?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거든요.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사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무관심하게 무엇을 혹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된다면은 이 작품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자신과 또 내 가족의 돌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자, 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 계십니까,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강주희.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랑 차강윤 배우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직전 작품이 그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판타지 로맨스였던 걸로 기억하고 또 그 작품이 굉장히 연출적인 부분에서 신비롭고 그런 분위기가 돋보였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작품은 조금은 현실적이고 지금 현대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연출적인 포인트에서 기존 작품이랑 좀 차별화를 주셨던 부분이 있는지 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차강은 배우한테는 언슬전이라던가 협상의 기술 같은 작품에서 사회 초년생의 얼굴을 좀 많이 그렸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기존 작품들이랑 다른 어떤 사회 초년생의 모습인지 궁금하고 또 류승룡 씨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처럼 살기 싫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 소개에서요. 네, 캐릭터 소개에서 아버지처럼? 아버지에 예. 대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감정을 갖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캐릭터 소개까지 좀 여쭤볼게요. 자, 일단 그 전작의 판타지적인 요소가 강했다면 이번은 굉장히 현실적인 작품인데 그 연출의 이제 차별점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질문 주셨어요, 감독님. 사실은 뭐 장르적으로 판타지이고 요번은 좀 더 리얼한 어떤 현실 베이스 이야기고 해서 실은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와 이것을 이제 볼 시청자들이 어떻게 재밌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출발이었고요. 뭐 실은 현장에 가면은 이미 승용 선배님도 그렇고 세빈 씨, 뭐 강윤 씨 그렇지만 이미 그 극중 캐릭터로 완전히 준비가 돼서 와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루 종일 잘 이야기 나누면서 카메라에 잘 담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담는 것, 그리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좋은 것들, 뜻하지 않았지만 생기는 아주 좋은 것들을 잘 담아내는 것에 제일 중요한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승용 선배님이 하신 김낙수 캐릭터를 한 뭐 90회차 촬영 내내 이렇게 보게 된 건데 그 연기라든가 준비해 온 것과 현장의 순발력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연출 포인트도 굉장히 현실적이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전작과 또 이번 작품에서 모두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음악인데 음악 감독님이 정재영 음악 감독님이 이번에도 또 함께 하셨죠.
네, 좀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어떠셨는지 이번에? 정재영 음악 감독님 역시도 이제 전작 판타지에서 이번에 되게 리얼한 드라마를 음악을 맡아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실은 정재영 음악 감독님이 지금 뭐 유튜브이시기도 하고 뭐 예능도 하시고 뭐 많은 활동하시지만 본업은 원래 작곡을 전공했고 영화 음악으로 공부를 더 하셨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음악을 만드시는 게 저는 그분의 굉장히 메인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작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저랑 이제 연이어 2번 작품 하면서 실제로 더 깊은 작품에 대한 이해와 이번에도 역시 놀라운 또 기량을, 실은 되게 드라이하고 심심한 과정이거든요. 둘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피아노 한 대 놓고 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작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그 음악으로 귀에 들리게 해줘요. 그것은 연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고, 이 작품의 또 한 명의 주인공으로 작품을 굉장히 풍성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또 가요계 김부장 우리 정재영 씨가 또 작품에 얼마나 큰 생명력을 불러 넣어 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윤 씨, 그동안에 사회 초년생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자,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극 중에서 이제 김수겸이라는 인물이 뭐를 제일 생각을 할까를 염두에 두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만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거. 사실 아까 그 초반에 그 기자님께서 뭐 이제 젠지 세대 아니면은 뭐 이제 5060 뭐 이런 부모님 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또 이제 이어서 또 다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아들로서 좀 존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작품이랑 좀 대비되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여기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사실 여기 정말 훌륭하신 기자님들이시지만 그 전에 또 하고 싶으셨던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거보다는 제가 정말 잘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런 거를 뭔가 찾아 나가고 싶다. 나의 삶이니까.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수겸이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였으면 하는 거는 이전 작품들이랑은 또 다른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 그래서 또 그거를 이제 예쁘게 담아주시려고 감독님께서 정말 많이 챙겨주셨고, 그런 어떤 이전과는 또 다른 이제 차강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차강윤 배우 국민 아들 도전입니까? 네. 또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또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아주 뿌듯하게 웃고 계십니다. 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끝인사는 우리 차강윤 배우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좋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찍었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또 홍보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더 높이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차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세빈 씨. 네, 또 이렇게 저를 좋은 드라마에 우리 캐스팅해주신 우리 감독님, 또 우리 류승현 선배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도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명세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승용 씨. 네, 저희 드라마 행복사수 드라마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데요. 저희 드라마와 함께 따뜻한 그런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저기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그 첫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 옆에 계신 김낙수 부장님을 비롯해 이 가족이 겪는 그 회마다 맞이하는 그 죽을 고비들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요. 한번 이 작품의 진심이 많은 분들한테 진심으로 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졌는데 따뜻한 호빵에 어묵 국물 같은 드라마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인생과 그리고 애환을 담아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10월 25일 밤 10시 40분에 JTBC를 통해서 첫 방송됩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JTBC 새 토요일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